제 이름은 김지혜입니다. 올해 48이고요. 오늘은 제가 평생 가슴에 묻어뒀던 이야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엄마는 노골적으로 오빠를 편애했어요. 아침밥상에 계란 프라이가 2개 나오면 무조건 오빠 앞으로 갔죠. 저한테는 여자애가 뭘 그렇게 많이 먹니? 이러시면서요. 국민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둘 다 학원을 보내줄 형편이 안 된다며 엄마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지혜야, 넌 이해하지? 오빠는 아들이잖아. 나중에 우리 대를 이어야 하는데 공부를 잘해야 하잖니? 그때 전 10살이었는데도 그게 뭔 소리인지 알았어요. 전 딸이라서 덜 중요하다는 거였죠. 그날부터 오빤 영어 수학 학원을 다녔고 전 집에서 혼자 공부했습니다. 그래도 전 공부를 잘했어요. 반에서 항상 1등, 2등을 했죠. 그런데 성적표를 들고 가면 엄마는 시큰둥하게 그래, 잘했네 이러시다가 오빠가 중위권 성적을 들고 오면 우리 아들 장하다 하시면서 난리였어요. 중학교 때는 더 심해졌습니다. 오빠 학원비가 한 달에 50만 원이 넘어가는데 저한테는 단 한 푼도 안 써주셨어요. 여자애가 그 정도면 됐지. 시집이나 잘 가면 되지. 이게 엄마가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고3 때 저는 전교 1등으로 서울대 합격권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집으로 전화까지 하시면서 지혜는 꼭 좋은 대학 보내셔야 합니다. 하셨대요. 그런데 엄마는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지혜야, 엄마 미안한데 네 대학 등록금까지는 우리가 감당이 안 돼. 오빠 대학 등록금도 벅찬데 너까지 서울 보내면 우리 집안이 거덜나. 전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평생 참았던 게 다 터져나왔어요. 엄마, 전 평생 학원 한 번 안 다녔어요. 오빠는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비만 몇 천만 원을 쓰셨잖아요. 그런데 제 대학 등록금 한 학기 500만 원이 없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그렇게 따졌더니 엄마는 화를 내시더라고요. 넌 딸이잖아. 아들이랑 똑같을 순 없지. 나중에 시집 가면 남의 집 사람 되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투자를 해야 되니? 그날 전 결심했습니다. 이 집에서 하루빨리 독립해야겠다고요. 결국 지방국립대를 장학금 받고 다녔어요. 생활비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벌었고요. 4년 내내 엄마한테 손 한 푼 안 벌리고 졸업했습니다. 그 와중에 오빠는 사립대 다니면서 등록금 생활비 다 받아먹고 해외 어학연수까지 시켜주시더라고요. 26에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빠 결혼할 땐 집안에서 5천만 원 지원해줬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한다니까 지혜야, 결혼 축하한다. 근데 엄마가 요새 형편이 안 좋아서 100만 원 정도만 줄게. 100만 원이요. 오빠 결혼할 땐 5천을 주시고 딸한텐 100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전 웃으면서 받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 알아서 잘할게요. 그때 남편이 저한테 그랬어요. 여보, 괜찮아. 우리 둘이 힘 합쳐서 잘 살면 되지. 그 말이 얼마나 고맙던지요. 결혼하고 나서도 엄마는 여전히 오빠만 챙기셨어요. 명절 때 가면 오빠네 가족은 안방 쓰고 저희는 작은 방 쓰고 음식도 오빠 좋아하는 것만 해놓으시고요. 오빠가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엄마 아빠가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1억을 빌려주셨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엄마 적금까지 다 깨셨대요. 전 그 얘기를 나중에 친척한테 듣고 알았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그렇게 큰 돈을 주셨어요? 제가 작년에 아이 교육비 때문에 2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을 때 한 푼도 없다고 하시면서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오빠는 가장이잖아. 가족 먹여 살려야 하는데. 사업 미천이 필요하다는데. 엄마가 어떻게 안 도와줘? 너는 남편이 있잖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전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후로도 오빠는 계속 집에 손을 벌렸습니다. 사업이 안 된다면서 추가로 5천 또 3천 계속 받아갔어요. 엄마 아빠는 노후 자금까지 다 털어서 오빠한테 쏟아부으셨죠. 저한테는 명절 때 용돈 10만 원도 아까워하시면서 오빠한테는 수억 원을 쥐어주신 거예요. 그래도 전 참았습니다.
내 팔자가 원래 이런가 보다 하면서요. 그런데 5년 전쯤이었습니다. 오빠 사업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빌려준 돈 수억 원이 다 날아간 거예요. 집도 경매로 넘어갔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오빠가 이혼을 한 거예요. 사업 실패하고 빚에 쪼들리니까 올케가 아이들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대요.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손자들을 한순간에 잃으신 거죠. 엄마는 울면서 전화하셨어요. 지혜야, 오빠가 너무 힘들어해. 내가 좀 오빠 만나서 위로 좀 해줘. 전 할 말이 없었습니다. 평생 동안 저한텐 차가웠으면서 오빠 일이면 이렇게 저한테 매달리시는 엄마가 한심했어요. 그래도 혈육이니까 오빠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하는 말이 지혜야, 미안한데 당분간 네 집에서 좀 지낼 수 있을까? 내가 지금 갈 데가 없어서. 엄마가 시킨 거였죠. 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우리 집은 안 돼요. 오빠가 살던 집은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경매로 넘어갔다니까. 나도 지금 고시원 생활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 뒤로 오빠는 지방으로 내려가서 공장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연락을 거의 안 했습니다. 명절에도 안 내려가고 전화도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였죠. 엄마가 오빠한테 전화하면 엄마 나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이러고 끊고 엄마가 용돈이라도 보내주려고 하면 됐어요.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하면서 거절했대요. 근데 정작 받을 건 다 받아놓고 말이에요.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뇌출혈이었는데 병원에 3주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 때 오빠가 왔는데 하루 만에 올라갔어요. 나 회사 일 때문에 내일 올라가야 돼요. 엄마 지혜가 잘 챙길 거야. 이러고 가버린 거예요. 아버지 장례식인데요. 그것도 3일장인데 하루 만에 가버리다니요. 장례 끝나고 보니까 엄마 혼자 남으신 거예요. 집은 이미 오빠 빚 때문에 넘어간 상태고 남은 건 전세 보증금 5천만 원뿐이었어요. 노후 자금이라고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전 엄마를 모시고 올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모시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평생 동안 저를 무시하고 차별하셨는데 이제 와서 제가 왜 엄마를 모셔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빠한테 전화했습니다. 오빠, 엄마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혼자 계시는데 오빠가 모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오빠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지혜야, 너도 알잖아. 나 지금 형편이 어떤지. 나도 고시원에서 근근히 사는 판인데 엄마를 어떻게 모셔? 너는 집도 있고 남편도 있고 형편이 나은데 내가 모셔? 이러는 거예요.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오빠, 엄마 아빠가 평생 오빠한테 쏟아부은 돈이 얼마예요? 수억 원이에요. 저는 단 한 푼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엄마는 제가 모시라고요 말이 돼요? 소리를 질렀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잖아. 어쨌든 넌 형편이 나으니까 네가 모셔야지. 이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어느 날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요. 지혜야, 엄마가 너무 외롭고 무서워. 아빠도 없고 오빠는 연락도 안 되고 엄마 좀 데려가 줄 수 없겠니? 전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엄마인데 이렇게 혼자 두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계란 프라이 하나 제대로 못 먹고 학원 한 번 못 다니고 대학 등록금 받지 못하고 결혼할 때 100만 원 받았던 것 모든 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말했어요. 엄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엄마가 평생 동안 저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기억하세요? 학원도 안 보내주시고 대학 등록금도 안 주시고 결혼할 때 100만 원 주시고 오빠한테는 수억 원 쏟아부으시면서 저한테는 200만 원도 안 빌려주셨잖아요. 엄마가 한참 동안 말이 없으시더니 그래도 넌 내 딸이잖니. 엄마가 늙어서 아프고 외로운데 딸이 좀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니? 이러시는 거예요. 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지금도 변하지 않으셨구나.
본인이 평생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반성은 없고 그저 딸이니까 당연히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구나. 엄마 오빠한테 전화하세요. 엄마가 그렇게 애지중지하시던 아들한테요. 엄마가 평생 모든 걸 쏟아부으신 그 아들한테 가세요.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에 한 번씩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엔 애원하시더니 나중엔 화를 내시고 결국엔 저를 원망하셨어요. 네가 그렇게 마음이 독한 애였어. 내가 너를 낳고 길렀는데 늙은 엄마 하나 못 모셔. 이 불효자식아. 전 그 말을 들으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엄마 기억나세요? 중학교 때 수학학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지. 여자애는 공부 안 해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고3 때 서울대 간다고 했을 때 등록금 없다고 하시면서 오빠 사립대 등록금은 다 내주셨죠? 결혼할 때도 오빠는 5천만 원 주시고 저는 100만 원 주셨어요. 제가 힘들 때 단 한 번도 도와주신 적 없으시면서 이제 와서 딸이니까 모시라고요? 오빠한테 평생 쏟아부은 수억 원은 다 어디 갔어요? 엄마는 할 말이 없으셨는지 한참을 말이 없으시더니 그래도 넌 딸이잖니. 이 한마디만 반복하시더라고요. 전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친척 아주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혜야, 네 엄마가 요새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 그래도 딸이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니? 이 말을 듣는 순간 또 화가 났습니다. 아주머니 엄마가 저한테 평생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아들한테 전 재산 다 쏟아부으시고 딸인 저한테는 단 한 푼도 안 쓰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한테 모시라고 하세요. 그럼 오빠는 뭐 하는 겁니까? 친척 아주머니는 오빠는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잖니. 그래도 네가 더 여유가 있으니까. 이러시더라고요. 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까요? 엄마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 수술하려면 5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보증금부터 내셔야 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전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래도 엄마인데 이렇게 두는 게 맞나 하는 생각과 평생 저를 무시하고 차별한 엄마를 왜 제가 책임져야 하나 하는 생각이 계속 싸우더라고요. 병실로 들어가니 엄마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백발이 성성하고 주름도 깊어지셨고 손도 파르르 떨리시고요. 엄마, 제가 부르니까 엄마가 눈을 뜨시더니 지혜야 왔니? 엄마 다리가 너무 아파. 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엄마였으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힘들 때 엄마는 단 한 번도 이렇게 걱정해 주시지 않으셨잖아요. 엄마 수술비 500만 원 필요하대요. 제가 말하니까 엄마가 지혜야, 엄마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 네가 좀 내줄 수 없겠니? 나중에 꼭 갚을게. 이러시는 거예요. 전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전 안 낼 거예요. 오빠한테 전화하세요. 엄마가 평생 모든 걸 쏟아부으신 그 아들한테요. 그리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와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래도 엄마인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어서요. 근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평생 참고 당한 걸 생각하면 이 정도는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결국 전 수술비를 냈습니다. 그래도 엄마니까요. 하지만 단 하나 조건을 달았어요. 엄마 이번만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 엄마 일은 오빠랑 상의하세요. 전 더 이상 엄마 일에 관여 안 할 겁니다. 엄마는 울면서 고맙다고 하셨지만 전 그냥 나왔습니다. 퇴원하실 때도 안 갔고 그 후로 연락도 거의 안 했어요. 명절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가끔 엄마 생각이 납니다. 원망스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복잡해요. 하지만 전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처럼 평생 차별받고 무시당하며 자란 딸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잘못한 게 없어요.
딸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아들한테만 모든 걸 쏟아부으신 거. 그럼 그 결과도 감수하셔야 하는 겁니다. 노년에 외롭고 힘들어도 그건 부모님이 만드신 결과예요. 오빠는 아직도 연락이 안 됩니다. 엄마한테 전화조차 안 한대요.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수억 원 쏟아부은 아들이 이제 와선 무관심하고 단 한 푼 안 쓴 딸한테 손을 벌리는 게 엄마 인생의 결과입니다. 전 이제 엄마를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제 딸을 절대 이렇게 키우지 않을 거예요. 아들, 딸 차별 없이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투자할 겁니다. 여러분도 힘내세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저 딸로 태어났을 뿐이에요.